예, 이번 시간부터는 두 번째 과목인 데이터 분석 기획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정리해야 될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용어에 대한 암기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문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려면 이런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죠. 분석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기획이라고 그래서요. 데이터 분석이 아닌 데이터 기획. 다시 얘기해서 분석 전에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기획을 하는 일. 그래서 준전문가로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획력이 필요하겠죠. 자, 이 분석 기획이라고 하는 작업은 왜 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컨설팅 회사에 있어요. 컨설팅 회사에 있는데 고객이 어떤 그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고객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하고 얻고 싶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컨설팅 문의를 해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데이터 분석 중 전문가로서 이 고객과 어,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정보를 원하는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 그리고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뭐 이러한 어떤 협의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답을 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고객에게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빅데이터 분석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목록화해서 그 고객에게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의 분석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그 고객이 어, 그 기획 기획된 그 계획 수립된 내용을 보고 분석된 내용을 보고 그러면 컨설팅 의뢰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기획 능력이 필요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큰 조직에 있어요. 큰 조직에 에, 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 전문가로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데이터가 필요해서 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죠.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전문가가 어떤 그러한 전산실 직원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산실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요구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앞으로 데이터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기획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 기획서를 전산실에 던져주면 전산실에서는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러한 기획을 하겠다라고 어, 뭐 사장이 보고를 하든지 이런 뭐 보고서 작성 같은 걸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기획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고 하면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 기획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산실에 그런 기획서를 제출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집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분석을 해서 어, 분석된 내용들을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고객이 이런 식으로 어떤 컨설팅 의뢰를 했을 때 그와 관련된 고객의 그 고객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분석 내용들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고객에게 제안을 하고
그 고객이 믿고 그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분석 기획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획 일단 분석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가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 이제 어떤 고급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런 어떤 고급 기술들을 다루는 그런 전문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처리되는 어떤 기술 영역에서 처리되는 그런 용어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 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영역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이러한 영역과 그 다음에 분석 영역과 통계적인 어떤 수학적인 지식 그런 영역과 그리고 비즈니스 컨설팅적인 영역 이런 영역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그죠? 컴퓨터 사이언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어, 통계 영역, 분석 영역, 애널리틱 영역 그래서 수학이나 통계학 지식 같은 이러한 영역들 수학, 통계학 그리고 비즈니스 비즈니스적인 어떤 분석 능력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세 영역이 합치된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 다시 얘기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영역 필요한 역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전문적인 그러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그 다음에 통계학적인 지식과 그러한 것을 활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프로그래밍 기술 역량 뭐 이런 것 등이 균형적으로 어, 갖춘 어떤 그러한 사이언티스트들이 실제로 많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기술 쪽에서는 파이썬과 R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파이썬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R 언어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공공 분야에 있는 분들 또는 현업에 있는 분들 또는 학계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용도로 이러한 기본적인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어떤 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한 어느 정도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분석 기획 방향성 도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분석 기획의 특징, 분석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예요. 실제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분석을 수행할 어떤 과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의도했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계획하는 작업, 즉 계획 수립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수립, 계획 수립을 하려면 어떤 분석을 할 건지 그에 대한 과제에 대한 분석할 정의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 건지 뭐 이런 것 등을 계획하는 계획 단계입니다. 그렇죠?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어, 계획을 내는 것을 기획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기획의 결과물은 계획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분석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수학, 통계학 지식과 비즈니스 분석 능력에 대한 균형 있는 그런 역량과 시각이 필요하다. 고른 역량과 시각이 필요하다. 예, 이건 꼭 갖춰야 될 요소, 분석 전문가로서 갖춰야 될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석 주제 유형입니다. 네 가지 유형을 융합적으로 반복한다라고 되는데 이 네 가지 유형에는 옵티마이제이션 영역과 그 다음에 솔루션 유형, 최적화 유형과 솔루션 유형 그리고 어, 인사이트 유형, 발견, 디스커버리 유형이 있습니다.
분석 주제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최적화를 수행하는 어떤 그런 주제인지, 아니면 솔루션을 얻어내는 그런 분석의 주제인지, 아니면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그런 주제인지, 분석의 주제가, 아니면은 디스커버리를 얻어내는 그러한 분석인지를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그 분석을 할 때 어떤 주제인지에 대한 그런 유형이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을 이해하고 현 문제를 최적화 형태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프로세스 최적화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업무 프로세스의 최적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업무 프로세스에 최적화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 해당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업무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어,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프로세스 최적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업무 프로세스의 최적화 이런 용어 참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이미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업무 프로세스를 어떤 방식으로 어, 하면은 최적화가 될지 그 분석 방법도 어느 정도 다 이해한 상태에서 최적화를 진행하는 거죠. 즉 이미 분석 대상, 업무 프로세스라고 하는 해당 업무 프로세스라고 하는 분석 대상을 알고 있고 업무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할 건지도 다 알고 있다면 이것은 최적화를 수행하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죠. 어, 그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분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한번 읽어보고 뒤에 나올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세요. 자, 볼게요. 두 번째 솔루션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 과제는 수행이 되고 분석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솔루션을 찾는 어떤 그러한 방식의 분석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가 바로 솔루션 형태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찰을 이끌어내는, 즉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그런 분석의 유형으로는 분석 대상은 불분명하고 분석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에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형태. 그 다음에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분석 대상도 모르고 방법도 모른다면은 발견을 통해서 분석 대상 자체를 새롭게 도출해내는 그러한 유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요거 이제 요거는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고 이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표를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분석 대상, 즉 분석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분석 방법이 무엇인지. 자, 그럼 분석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분석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최적화 유형이다. 최적화 분석의 유형이 되는 것이고, 분석의 대상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분석의 방법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그런 형태의 유형이다. 그리고 어, 분석의 대상이 뭔지는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분석 방법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솔루션을 찾는 형태의 분석 유형이 될 것이고, 분석의 대상은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분석의 방법도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분석 대상을 새롭게 발견해내는 그러한 유형, 이것이 바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면 어, 전체적인 분석 주제 유형을 쉽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반드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목표 시점별 분석 기획 방안입니다. 일단 그 기획 방안이라고 하는 거는 과제 중심적인 접근 방식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방식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어진 현재 당면한 과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그런 과제 중심적인 접근, 아니면 지속적인 분석 내재화를 하기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내면화되는 거죠. 그 조직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어떤 전체적인 플랜을 길게 잡고 그 적용하는 그런 기획 방식 기획이 되겠죠. 분석 기획 방안이 되겠죠. 될 수 있으면 이 두 가지 단기적인 접근 방식, 아니 장기적인 접근 방식 이 두 가지를 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당면한 분석 주제 해결, 그리고 지속적 분석 문화의 내재화, 이렇게 이제 과제 중심적 방안, 아니면 마스터 플랜 방안, 뭐 장기적인 어떤 그런 마스터 플랜 방식의 방안과 단기적인 바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경우 어떤 과제 단위의 어떤 해결 방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1차 목표라고 하는 거는 어, 당면한 과제 단위의 어떤 그런 해결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스피드와 테스트 실험을 통해서 바로바로 개선 효과를 얻어내야 되겠죠. 마스터 플랜의 1차 목표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정확성과 전개 내재화 시켜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제 유형은 퀵인 방식이냐 아니면 롱텀 뷰 방식이냐. 여기서 이제 퀵인 방식은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인 실행을 통한 성과 도출 방식을 퀵윈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프로세스 진행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으로 원인이 명백한 경우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 단계까지 미루지 않고 바로 개선함으로써 과제를 단기로 달성하고 추진하는 과정, 이 방식을 퀵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이제 요거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마스터 플랜 단위의 장기간을 내다보고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롱텀 뷰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블럼 솔빙 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접근 방식이 되겠고 얘는 그 문제를 디피니션 정의하는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문제인지를 디피니션 하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바로 마스터 플랜 단위의 방식, 과제 단위의 방식, 즉 다시 얘기해서 어,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방식, 단기적인 과제 중심적인 접근 방식 이렇게 어,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2과목이죠. 이게 잘못됐네요. 이거 좀 수정 좀 합시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계획입니다. 자 이건 데이터 분석 계획 수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네 번째 분석 계획 시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용한 데이터 어, 최대한 활용하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베일러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당연히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솔루션 및 그 다음에 분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유형에 대한 분석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유형, 데이터는 떤 데이터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쉽게 데이터에 대한 유형을 설명할 때 정량적 데이터 또는 정형적 데이터,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어, 형식이 있는 형식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죠.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정형과 비정형의 중간 형태인 반정형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데이터 형식 유형,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당연히 적용 가능한 어떤 솔루션이나 분석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데이터 유형에 대한 분석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을 할 건지 기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 데이터에 대한 유형 분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참고로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각각 그 라벨이 정해져 있죠.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갈 데이터들은 각각 필드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름, 나이, 주소 이런 식으로 그 필드 안에 들어갈 데이터들이 전부 이렇게 형식이 갖춰 있는 상태로 데이터가 보관이 되어 있죠. 이러한 데이터 관리를 할 때는 RDBMS를 통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게 되죠. 이러한 전형 데이터들은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던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해 왔던 그런 데이터들이 전형 데이터에 해당이 되고요. 비전형 데이터라고 하면은 텍스트, 일반적으로 하는 텍스트를 의미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나 이미지, 비디오, 그렇죠? 동영상 같은 비디오 이런 것들이 비전형 데이터에 해당이 된다. 또는 음성, 음성 이런 것도 비전형 데이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반전형 데이터는 뭘까요? 반전형 데이터는 예를 들면 XML 같은 이런 태그 데이터들 있죠. XML 같은 이런 데이터들. 그러면 이런 태그들이 이렇게 이제 라벨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태그 안에 텍스트가 또 들어가 있고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또는 로그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반정형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라벨도 있으면서 텍스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반정형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하려면 그럼 얘는 이제 RDBMS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텍스트도 있고 레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식이 약간 틀리겠죠. 여러 도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분석 도구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 처리할 경우에 뭐 이제 뭐 하드비라든지 스파크라든지 이와 같은 그러한 처리 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툴이죠. 그냥 크게 보자면 그러한 툴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더 필요한 도구들이 더 어, 부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이런 텍스트를 또 분리하고 태그 정리를 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파일에 저장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죠. 자, 따라서 일단은 가용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가용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데 이때 이 데이터 확보 시에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어, 그 분석 방법이라든지 또는 그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유형에 대한 분석도 역시 선행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용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가용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도 이런 것들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유스 케이스. 이제 유스 케이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 이제 시스템 공학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죠. 이제 UML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설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랭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델링 랭귀지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유스 케이스 이제 개발자들은 뭐 이렇게 유스 케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객체지형 설계를 할 때, 또 문서 작업을 할 때 이런 그 UML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유스 케이스라고 하는 건 어떤 동작을 의미합니다. 동작. 예를 들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어떤 동작 그리고 이러한 동작들이 어,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기본적인 흐름. 이 시스템,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시스템의 동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동작의 흐름을 이런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유스 케이스 탐색하라는 의미는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시나리오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그 시나리오가 있는지 이런 유스 케이스를 찾아서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유사한 분석 시나리오든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이런 솔루션이 있다면 비슷한 솔루션이 있다면 그런 것들 최대한 어, 활용해 보는 것도 분석 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장애 요소들에 대한 사전 기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비용 사전 등을 고려를 하고 조직의 역량 내재화를 위한 충분하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교육 및
활용 방안 등의 변화 관리가 고려돼야 된다. 장외 요소들에 대한 사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비용 사전 고려, 이게 좀 생략을 했더니 의미가 정확히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비용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정확도가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기간이 소요가 될 테고 여러 리소스들이 늘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에 대한 사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조직의 역량 내재를 위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즉 일회성 분석으로 그치지 않도록 그런 역량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활용 방안 등 이러한 변화 관리가 고려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